내가 아까 이게 해당되는 기본 의수문을 필수로 출제를 하고 나머지 7개 파트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택하는 방법이 뭔가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총 10개 파트 의수문 다음에 나머지 7개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쭉 본 다음에 7개 파트 중에서 예를 들면 한전은 말이죠. 한전은 그 뽑는 직무가 사무직, 정기직, 통신, 토목, 건축, IT, 원자력으로 총 4개 직군으로 사람 선발하거든요. 선발하는데 한전 관련된 부분은 가장 대표적 기업을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당연히 어떤 직무든 가장 기본 파트에 해당되는 핵심 파트에 해당되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로 다 출제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직군은 선택을 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무직 관련된 부분은 정보 능력과 자원 관리 능력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 당연히 사무직은 대부분 이런 컴퓨터로 하잖아. 그러니까 정보 능력을 보는 것이고 한전은 자원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원 관리 능력도 같이 보는 겁니다. 나머지 파트도 대부분 그 해당되는 직군의 성격에 맞춰서 한 2개 정도를 추가로 선택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 해당되는 나머지는 다 이공계 파트이니까 이공계 기술을 하는 거죠. 기술을 기본적으로 내고 나머지 직군에 따라 하나 정도 더 선택하는 그런 구조가 한전의 NCS의 선택력을 선택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선택 파트로 측정하지 않은 나머지 4개 파트는 대부분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 인성검사로 측정을 하죠. 그렇게 보는 것이 한전에서 각 직군별로 해당되는 필기시험을 활용하는 방법,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공기업에 표준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관련된 부분은 어느 기업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3개 핵심 파트, 의사소통 수리 문제개를 출제를 하고 나머지 기업에 맞게 그냥 추가해서 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ACS라고 하는 이 직업기초 능력 관련된 시험은 총 10개 파트로 구성된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형식적으로는 총 10개 파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10개 파트로 나누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전체를 3개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NCS는 실질적 구성을 보게 되면 그냥 심플하게 3개로 봐서 첫 번째는 뭐냐? 그냥 독해 관련된 거 출제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자료에 관련된 문제 출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타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은 대부분 독해, 자, 글을 잘 읽을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 독해 문제를 내는 것은 원래 의사소통 능력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독해 문제, 독해 지문이 조직 이해에 관련된 지문이다 그런 거에는 조직 이해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 해결에 관련된 독해다 지문이다 그러면 얘는 해당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독해는 단순히 의사소통만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파트에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 능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파트에 다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독해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자료도 마찬가지야. 자료 해석 관련된 부분도 그 자료표가 간단하게 수계산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보고 읽는 표면은 의사소통에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자료는 원래 계산은 수행 능력에 내야 되겠죠. 근데 그 자료가 어떤 문제를 나타내는 자료면 문제 해결을 낼 수도 있고 그 자료가 자원에 관련된 것, 기름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관련된 자원에 관련된 내용이면은 자원 관리 능력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된 전체 문제 중에 거의 대부분 문제는 결국은 독해랑 자료 해석입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는 조금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듈이겠죠. 아무튼 그런 것처럼 크게 거의 대부분의 NCS는 독해와 자료 중심 출제하는 것이 NCS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대기업 적성검사랑 비교하게 되면은 대기업 적성검사는 공간지각, 도식추리, 도용추리와 같은 도형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은 NCS는 도형 문제가 거의 나오지가 않는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극히 일부 나온 영역이 있지만 거의 나오지가 않는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NCS는 공부할 때 대부분 학생들은 4개 유형별로 봅니다. 4개 유형. 그 4개 유형이 뭐냐면 적성검사 스타일로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학습 모듈, 웨어드풋 학습 모듈 형태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직무형이라고 해서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피셋 형태로 출제하거나 크게 보면은 4가지 파트로 구성된다라 애들은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 먼저 적성검사는 말 그대로 대기업 적성검사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기업인데 아직까지 한 10% 정도 적성검사 형태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성검사 출제한 기업이 아직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모듈은 뭐냐면 정보가 한 2000 몇 페이지 되는 각 파트별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모듈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뭔가 원리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외워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경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안경 문제는 모듈형으로 출제하는 기업만 문제가 나와요. 근데 주류는 이런 모듈형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직무형 문제를 냅니다. 직무형. 무슨 말이냐면 아까 봤듯이 독해나 자료 해석을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 독해나 자료가 직무나 또는 그 회사에 관련된 독해 지문이거나
자료 표로 갖고 오게 되면 그게 NCS의 직무형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류라고 할 수가 있고, 피셋 문제가 한때 인기 있었죠. 피셋 문제가 사실 직무형과 아주 유사합니다. 피셋 형태 비슷한 문제도 또한 출제가 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엄밀한 피셋가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르지만 또 형태는 비슷하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4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많은 책을 사서 볼 텐데, 많은 책을 사 보기 전에 항상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제 생각에는 대표 예제를 먼저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대표 예제는 정부가 발표한 대표 예제, 대표 문항을 발표한 거거든요. 대표 예제 관련된 문제는 그게 출제 기간의 문제를 정부가 발표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리고 NCS가 문제 파악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제를 많이 무조건 늘리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NCS를 공부했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대표 예제 문제를 먼저 풀어놓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대표 예제는 혹시 여러분 찾기 힘드시게 되면 제 블로그, 이완 블로그 네이버에 치면 나오거든요. 이완 블로그에 들어가면 대표 예제가 잘 나와 있고 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오늘 풀어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각 파트별로 한번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땐 말이죠, 학습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학습법이라는 게 뭐냐면 말이죠, 일단 우리가 이론을 공부할 땐 말이죠, 이론을 공부할 때는 이 기본 NCS 원리 관계는 길지 않기 때문에 금방 딱 볼 겁니다. 책을 딱 잡고 본격적으로 이제 NCS 공부를 할 때, 처음 1회 독을 할 때면, 제가 첫 번째 공부를 천천히 할 때는 당연히 아까 말한 NCS 10개 파트 모두를 전부 다 정독해서 보셔야 돼요. 한번 봤어. 그러면 두 번째부터 계속 10개 파트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1회 독한 이후에는 평상시에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파트는 한 번 공부하고 끝입니까? 끝이 아니죠.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지원을 했어. 근데 그 기업의 채용 공고에 이 나머지 파트가 출제한다 그러게 되면 그 출제하는 파트만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의 핵심 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파트는 공부하는데 1회독만 잘해두게 되면 공부하는데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한 2-3개 파트 보는데 하루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속 공부하는 건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도 공부할 거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 3개 파트이고, 나머지 기타 파트는 지원한 다음에 그 기업에서 출제한다고 했을 때만 그냥 그때 와서 공부해도 충분하다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특히 기타 파트는 외우는 게 많이 있거든요. 외우는 건 미리 해도 다 까먹을 거 아닙니까? 임박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오늘 우리가 강의하는 NCS의 원리 강의, 이거는 금방 들었습니다. 내용 짧으니까 강의를 듣게 되면 크게 10개 파트 체계를 딱 잡아주거든요. 체계를 딱 잡은 다음에 곧바로 해야 될 건 뭐냐면 NCS의 기술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NCS 기술은 NCS의 주요 실제 출제 원리를 대부분 알려주는 건 이제 NCS 기술이거든요. 그다음 다양한 어려운 문제나 피셋 어려운 문제로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첫 번째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끝나게 되면은 학생에 따라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자료들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 난 방정식이 너무나 어려워. 난 문제 해결이 어려워. 난 독해가 어려워. 그렇게 되면 어렵다는 파트만 심화적으로 공부하십시오. 그 파트만 더 골라서 심화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지원해서 그 기업 시험을 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적어도 그 어떤 기업이든 간에 여러분이 지원해서 그 시험을 보게 됐을 때는 항상 마지막은 말이야, 그 기업의 모의고사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봉모라고 하죠. 봉투 모의고사라 얘기를 하잖아. NCS는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 안배 연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간 안배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이 기업별 모의고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항상 마무리는 기업별 모의고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까지 봤으니까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서부터 NCS 첫 번째 파트 해야 되는 데는 의사소통 능력서부터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단계 부분을 한번 강의를 해볼 텐데,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NCS의 원리 관련된 부분은 NCS의 원리를 알 수 있는 분들 추출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NCS의 기술 문제에서 어느 정도 추출한 겁니다. 추출했고 거기 없는 내용도 추가를 했었지만, 그런데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전체 체계를 잘 잡을 수 있으면서 가장 해당되는 원리를 잘 알 수 있는 문제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 NCS의 원리 문항은 하나라도 버릴 게 없어. 모든 문제가 다 중요한 핵심 문제만 딱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이거 한 며칠이면 들을 수 있을 텐데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NCS의 원리 문제는 그냥 단순히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듣고 그런 게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 다 버릴 거 없이 다 여러분들 엑기스이다라는 전제로 접근하도록 하시고, 이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 책을 살 필요 없이 가능하면 첨부 파일 한번 제공해 드릴 테니까 첨부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서 해당되는 강의를 하셔도 되고, 꼭 첨부 파일이 아니라 강의를 쭉 들으면서 필요한 문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 적어놔도 되겠죠.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본 수업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시간서부터 본격적으로
의사소통 능력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